사람 주변의 환경을 사람에게 유익하게 만들고 배치해서 사람의 길을 향상시키는 것이 풍수입니다. 좋은 곳으로 찾아가고 나쁜 곳을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풍수에서 물은 돈이나 재물을 상징합니다. 물이 깨끗하고 그 물에 물고기까지 살면 물 기운이 더 강해집니다. 오늘은 물과 관계된 풍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역시 지나친 과장은 지양하겠습니다. 집에 물을 어떻게 두고 물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곳과 물의 해를 입는 곳을 가릴 정도의 상식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물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어항이나 크기가 적당한 수조권입니다. 물은 돈이지만 물고기는 행운을 상징합니다. 키우는 물고기가 죽으면 사람의 나쁜 운을 대신 가져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생기 있는 물풀에 금빛 모래가 깔려있고 기포가 솟아오르고 예쁜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면 가족의 부귀가 상승합니다. 너무 작은 어항은 좋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를 작은 어항에 좁게 키우거나 실내 정원의 얕은 물에 물고기를 답답하게 키우면 오히려 살림이 곤궁해집니다. 무섭게 생긴 물고기, 날카로운 느낌의 산호초나 돌도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가 중요합니다. 방위에 상관없이 거실 왼편 귀퉁이에 수족관을 두면 부의 기운이 더욱 상승합니다. 거실 중앙에서 창문을 가리거나 직사광선이 오래 비치는 곳에 두면 안 됩니다. 특히 화장실 앞에 수족관을 두면 안 됩니다. 참고적으로 화장실 안에 수족관이나 초목을 두면 습하고 탁한 기가 모이게 됩니다. 비 오는 날 분수를 가동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화장실 앞에 노란 꽃이 핀 사진을 걸면 쾌적한 느낌이 듭니다. 이 집은 이만큼의 기운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당한 크기로 연못을 만들면 빠져나간 기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연못 때문에 반듯한 사각형으로 회복된다고 보는 겁니다. 마당이 넓은 집에 연못을 만든다면 크기나 위치가 집이나 대문하고 균형감이 있어야 합니다. 연못이 너무 크거나 집에 너무 가깝다면 집 안으로 냉기나 습기가 너무 많이 유입되어서 잦은 피부 질환이나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연못은 크기나 위치가 적당하고 물이 깨끗하고 물고기가 살고 연못은 고인 물이라 솟아나는 분수가 있으면 물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연못에는 반드시 배수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못을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뾰족한 모서리의 공격을 받게 만들면 안 됩니다. 막다른 길에 있는 집이나 가게는 기의 소통이 막혀서 특히 사업이나 재물 운이 나빠집니다. 이때 분수나 연못을 잘 만들면 기의 소통이 좋아집니다. 가게라면 벽에 폭포나 개천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상상력을 더해서 관공서에 이런 연못하고 분수가 있다면 화려한 색깔의 물고기나 조명이 현란하게 비치는 것은 피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관공서 마당에 연못을 잘 만들면 민원인들의 다툼도 줄어듭니다. 풍수에서 물은 돈과 재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은 그 자체의 속성이 절대 높은 곳으로 거슬러 흐르지 않고 더러운 물이라도 흘러가면서 정화되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지혜와 건강,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일산 호수공원입니다. 큰 호수는 지혜와 지식, 재산의 축적, 사업의 번성을 상징합니다. 호수에 물이 더럽다면 주민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부패가 만연하겠지만 현재 여기는 비교적 깨끗한 편입니다. 통상적으로 집이나 건물이 물가에 있으면 운이 상승하지만 상호 간의 위치, 크기, 형태에 따라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 호수는 크고 이쪽을 감싸 안는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쪽이 큰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지만 이 도로가 양쪽의 길을 가르고 도로가 건물들의 모양도 여유가 없고 인색해서 그 힘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물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특히 호수가 조망되는 도로가의 고층은 길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호수가 잘 보이지 않는 저층은 평이합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개천이나 강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재정 상태가 점점 나아질 것을 예고합니다. 반면 흐르는 물은 삽시간에 땅과 집들을 휩쓸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강가의 집은 위치나 모양이 중요합니다. 한강입니다. 일단 한강이든 중랑천 정도의 소하천이든 이렇게 강가에 집을 한 채 외롭게 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의 기운에 압도당해 해를 입게 됩니다. 강가에는 크고 높은 건물이나 아파트를 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하천변에 홍수 피해가 없는 곳이라도 물하고는 최소 집 높이의 2배 정도는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가 한강이 아니고 소하천이라고 가정을 하면 강가의 집은 강을 앞으로 보면 좋습니다. 내려오는 물을 비스듬히 보는 정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강이 감싸는 여기는 좋고 반대는 나쁩니다. 집이 흘러내려가는 물을 보면 기회는 많지만 돈을 벌기는 힘들다. 이런 말도 있는데 한강변 아파트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려오는 물줄기를 전면으로 마주하는 곳은 좋지 않습니다. 물이 거슬러서 합쳐집니다. 이 주변은 처음에 잠시 좋다가 나중에는 결국 살림이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 홍수가 나면 물이 거꾸로 역류를 합니다. 그러면 주변이 다 잠기고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물 가까이서 열심히 기반을 닦아가다가 잊을만 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그런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물살이 빨라서 강바닥에 돌이 많고 지형이 가파른 곳은 기가 쉽게 빠져나가서 좋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곳은 산이 가파르고 집 지을 평평한 땅도 드물고 또 집을 지어도 조망과 일조량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과 물에게 동시에 기운이 뺏기는 곳입니다. 물 속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생동감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을 지나서 물고기들이 너무 얕은 물에 있고 좁은 곳에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불편하고 어색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고기와 물의 개별적인 속성을 먼저 느끼지 전체의 본질과 어색함까지 느끼지는 않습니다. 아주 일부만 그걸 찾아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식물의 초록과 생동감이 좋다고 해서 입구를 가릴 정도로 많은 초목을 두면 오히려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됩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균형이 중요하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통수는 어떤 물건을 보거나 어떤 장소에 가서 깨어진 균형을 찾아내고 조절하는 능력을 갖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방위를 찾고 공식을 외우는 것이 통수가 아닙니다.